자, 이제 어느 정도 시공이 다 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라믹 사이딩을 일본 사람들이 개발을 했지만, 솔직한 말로 시공은 제가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뭐, 와서 한번 보실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얼마나 깔끔하게 정교하게 시공이 되었는지. 일본 사람들도 이렇게까지 시공 못해요. 예, 일본 여행 다니시는 분들한테 부탁해서 제가 시공 영상 사진을 찍어온 게 있는데 훨씬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이제 이렇게 코너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실리콘을 쓰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용 실리콘은 쓰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전용 실리콘은 물론 탄성은 좋은데 실리콘이 오염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흰색 같은 경우 때가 타게 되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이게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 비오염성 석재용 실리콘. 물론 이것은 뭐 예를 들어서 굳는 속도가 좀 빠르긴 하지만, 장점은 여기 먼지가 묻었을 때, 제가 도척해서 먼저 영상 찍었을 때 보여드렸다시피 먼지나 오염물질이 묻어도 이 세라믹처럼 비가 오면 씻겨 내리기 때문에 깔끔합니다. 그래서 저 실리콘을 사용하는 거고요. 전용 실리콘은 가격이 하나에 25,000원까지도 하는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방금 보여드린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한 3,000원에서 5,000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저렴하지만 기능적으로 볼 때 때도 안 탄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스텐 브러싱을 하고 끼워 넣는 방식으로 문틀 같은 경우는 다 작업을 했고요. 모서리는 이게 수직이 올라가면서 똑바르게 나오지, 건물 수직이 양쪽이 똑같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여기 코너에다가 스텐을 넣어보기로 했었고요. 근데 잘 안 어울립니다. 매치가 잘 안 되고 흰 것들이 보이고 하니까 좋지가 않고, 여기에다가 실리콘을 그냥 양쪽으로 테이핑을 해서 실리콘을 바르고 헤러를 이렇게 쫙 긁어주면 코너석 같은 느낌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합니다. 메리트가 있고요. 이렇게 저는 솔직한 말로 제가 기공들을 데리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같은 현장에서는 건축주가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쓰지만, 다른 현장 같은 데에서는 건축주랑 둘이 한 현장도 많아요. 꽤 건축주랑 둘이 해도 이 정도의 퀄리티를 뽑을 수 있다는 거는 기술자분들은 좀 자각하셔야 돼요. 솔직한 말로. 다른 예를 들어서 돈 많이 버는 데만 관심을 두지 말고 자기의 기능을 숙달시키는 데도 관심을 좀 두셔야 발전을 하게 되지. 예를 들어서 솔직한 말로 일반인이랑 같이 시공해도 이렇게끔 나올 수 있는 시공 패턴이 되는데, 기술자들은 이 정도도 못하는 기술자들 많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런 것들은 본인들이 반성을 좀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하자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문제 생기는가 보다, 책임감도 없고,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자각을 해서. 요즘 인건비 비싸잖아요. 저도 이제 인건비 많이 올렸습니다. 많이 올렸지만 요즘 비싼데 비싼 만큼 퀄리티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실내로 한번 와서, 실내는 이제 페인트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현관이고요. 이 집은 주방하고 화장실 빼고 전부 다 타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현관 들어왔을 때 열쇠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해서 제가 만들어 드렸더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앙홀이고요. 중앙홀이 이렇게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에어컨 자리고요. 에어컨 점검구고요. 그리고 저 방수 석고보드를 친 부분이 이제 나중에 타일 붙을 자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석고보드를 한 필을 더 쳤어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 타일을 붙였을 때 어느 정도, 물론 여기가 타일이 조금 더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도 면이 단차가 거의 없게끔 맞추기 위해서 이런 디테일들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이게 마감을 켜놨을 때 많이 달라집니다. 느낌 자체가. 그리고 여기는 히든도어를 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 히든도어를 했고, 여기는 계단 밑에 창고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불 같은 거 이렇게 넣어놓으시라고 만들어 드린 공간이고요. 이제 계단 작업도 지금 다 됐고, 손수침 전번에 만들어 놨었죠. 이걸 원목 멀바우로 이렇게 가공해서 덧방을 씌웠고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는 멀바우로 다 돼 있고, 이 부분은 이제 페인트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페인트 작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보양을 유지해야 되고요. 각이 너무 많이 져서 목수 사장님께서 좀 힘들다고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뭐 액자 하나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쓰기 위해 만들었고요. 이렇게 목 작업은 일단 전부 끝났습니다. 테퍼보드 작업 때문에 좀 시간이 좀 더 소요된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전함을 1, 2층 두 개를 달았습니다. 두 개를 달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야외 수도를 쓸 수 있게끔 해서 이걸 잠그고 바깥에서 수도꼭지를 풀면 이 안에 물이 싹 나가서 동파를 방지하는 겁니다. 예전에 설비하시는 사장님한테 얘기 듣기로 이게 관리가 편하고 쉽다고 하셔서 제가 해드리고 다녔는데, 그동안 이 부분도 에이콘으로 제가 해드리니까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할 때 움직이면서 흔들거리면서 물이 한 방울씩 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간만큼은 신제로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테라스 공간입니다. 테라스 공간이고요. 여기도 이제 확장된 부분이고요. 이제 2층은 이제 해서 다 작업을 해서 여기 서스로 해서 이거는 이제 유리 난간대가 쓸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리 방통 칠 때 준비해서 다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면서 여기는 계단 위에 또 창고예요. 잡다한 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되겠고요. 이렇게 여기도 멀바우 손수침으로 이렇게 작업이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간대랑 저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이런 디테일들이 어떻게 보면 뭐 별거 아닌 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고요. 이렇게 됐고, 여기는 이제 다락 창고인데 전열교환기를 이 공간에다가 할애해서 전부 설치하려고 준비해 놓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천장 속입니다. 이제 저 등이 이제 많이 들어가고요. 여기가 이제 텐조 위에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 공간도 상당히 넓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제 페인트가 나오고 타일이, 바닥은 전체 타일을 할 예정입니다. 타일이 붙으면 또 느낌이 달라지고요.